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38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요, 이화영 부지사 관련된 얘기입니다. 이화영 부지사가 지금 상당히 어려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1심 판결이 조만간 날 것 같아요. 이화영 부지사가 지금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을 지금 진행해 놓고 있는데 그 기피 신청이 지금 대법원에서 또 기각이 됐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을 보자면은 글쎄요, 제가 볼 때는 1월 한 중순쯤에 이 재판이 한 번 더 열릴 걸로 보이고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재판부 기피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현재 재판부가 재판을 계속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구나, 뭐 그런 상황이 지금 제가 보입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지금 그 이화영 부지사가 지금까지 검찰로부터 당했던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서 폭로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엊그저께는 이화영 부지사가 직접 이 편지를 보내서 검사가 자신을 이화영을 어떻게 협박하고 회유하고 압박했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그 중에는 물증이라고 볼 만한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자, 근데 이 내용 오마이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알지 못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 그 내용을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제가 준비한 세 번째 주제는요, 검사의 회유, 협박, 불법행위 증거를 공개한 이화영입니다. 자, 이화영 부지사가 어떤 내용으로 검사의 불법행위, 검사의 위법한 수사행위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지 그 내용을 좀 오늘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제가 내용을 보면서 되게 열받았어요. 네, 우리나라 검사들이 이런 짓도 하는구나. 이들이 과연 검사인가 양아치인가? 참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검사들이 단순히 이 자백을 하라고 회유와 압박을 할 수는 있습니다. 자백하는 게 너한테 훨씬 좋아 라고 회유할 수도 있고요. 너 자백 안 하면 형량 세게 때릴 거야 라고 약간의 협박, 압박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 불법적인 걸 하면 안 돼. 여기서 말하는 불법이라는 게 뭐다? 진술을 조작해가지고 야, 너 진술 조작해줘. 진술 조작 좀 하자. 요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 이재명이란 말이 꼭 나와야 돼. 이재명이 알았다는 말 꼭 해야 돼.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거는 진술을 유도하고 조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진실을 왜곡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짓을 검사들이 했어요. 자, 도대체 어떤 검사들이 그런 짓을 하는지 그 얼굴부터 제가 좀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검사의 회유 협박 증거 공개한 이화영입니다. 자, 이화영 부지사가 권인숙 의원 등을 통해 가지고 검사로부터 회유와 압박을 받았다. 거짓 진술을 해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라는 취지로 폭로를 합니다. 박상용 검사, 지금 이화영 부지사를 담당하고 있는 검사죠. 박상용 검사가 나에게 빨리 협조적으로 진술을 마무리하고 맛있는 것 먹으면서 파티 한번 하자 라고 얘기했다. 협조적으로 진술을 마무리하고, 아니 협조적으로 진술을 마무리한다? 이게 뭔 말인데? 증거를 갖다 대야지 협조를 하기를 바란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서 파티하자? 아니, 검사가 피의자한테 파티하자 그래? 아니, 협조적으로 해도 그렇지 파티를 해? 이 뭐하는 플레이야 이거? 자, 이런 내용이 이화영 부지사의 옥중 노트에 나옵니다.
이화영 부지사의 옥중 노트는 모두 21페이지 분량인데 이 중에 13페이지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검사가 나한테 야 우리가 좀 원하는 대로 진술 좀 해주고 우리 빨리 끝내자. 그리고 우리 맛있는 거 먹으면서 우리 파티 한번 하자. 그랬다는 거야. 먹을 걸로 꼬시니 검사들은 참 유치하다. 아우 씨. 자, 이화영 부지사는 자신이 당하고 있는 얘기를 하나하나 기록을 합니다. 몇 월 며칠, 오늘은 누가 무슨 말을 했다. 다 기록해요. 그리고 그 기록을 법정에 오늘 공개한 겁니다. 자, 내용을 보면은 자, 이렇습니다. 박상용 검사는 스마트팜 비용과 이재명 지사의 방북 비용을 쌍방울 김서태가 대납해 준 것을 인정해달라. 부지사님이 그렇게 진술을 해도 이재명 대표는 구속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진술하지 않으면 부지사님을 주범으로 기소할 수밖에 없다. 김성태 등 쌍방울이 잘 협조하고 있기 때문에 부지사님은 절대 무죄가 되지 않을 것이다. 법정에서 부지사님 변호인들이 변론을 잘못하고 있다. 김성태 변호사들과 얘기 잘했냐? 아니 김성태 변호사랑 이화영이 왜 얘기를 해야 되지? 김성태랑 이화영은 그 사실상 상반된 입장을 갖고 있는데 김성태 변호사가 왜 이화영하고 얘기를 하지? 자, 김성태 변호사들과 얘기 잘했는가? 내가 부지사님을 지켜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별로 없다. 빨리 입장을 확실하게 해달라. 뭐예요 이거? 자, 좀 더 자세히 한번 볼까요? 박상용 검사는 스마트팜 비용과 이재명 지사의 방북 비용을 쌍방울에 김성태가 대납해 준 것으로 인정해달라. 그렇게 진술해도 이 대표 구속되지 않는다. 쌍방울이 잘 협조하고 있기 때문에 너 자꾸 그러면 협조 안 해주면 너 주범으로 기소할 거야. 협박이죠. 주범으로 기소할 거야. 협박. 그래서 너 절대로 무죄 판결을 못 받아내. 에? 변호사들 네가 지금 믿으면 안 돼. 자, 이 얘기는요. 사실 누구를 제가 떠올릴 수밖에 없었느냐. 이 대목을 읽으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떡 들었냐면 딱 분위기가 유동규 분위기랑 비슷해요. 유동규도 보면은 법정에서 툭툭 튀어나오는 얘기를 종합해 보면 이런 취지의 제안, 회유, 협박을 검사들로부터 받았다는 얘기를 은근히 얘기를 해요. 제법 여러 군데서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나온 박상용 검사 이렇게 생긴 애입니다. 이화영 부지사와 관련해서 핵심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검사죠. 회유, 협박, 진술 변경 요구 등 대부분의 악역을 맡은 자가 바로 이자입니다. 박상용 검사.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또 있죠. 이 사람은 김영남 부장검사, 박상용 검사의 바로 윗선이죠. 자, 제가 이들의 얼굴을 확인하느라고 되게 바빴습니다. 특히 박상용 얼굴을 확인하려고 제가 여기저기 뒤져봤어. 그랬더니 법조인 중에서 박상용이라는 사람은 세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검사는 이 사람 한 사람밖에 없어. 그런데 이 사람은 검사 박상용은 얼굴이 확인이 안 되네. 그래서 제가 여기저기 뒤져봤더니 벌써 재작년이군요. 3년 전에 신문에 한번 났더라고. 그 사진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공개해 드린 거죠. 자, 조카 물고문 사건이 있었는데 그 조카 물고문 사건에서 가해자들을 살인죄 적용을 했다라고 하면서 엄청 띄워준 그런 기사였어요. 그 기사에 얼굴이 떡 떴네. 자기 딴에는 여기 언론인 임명사전 이런 데서 빼면은 될 줄 알았던 모양인데 딴 데서 떡 나왔어요. 자, 박상용 검사입니다. 자, 이 박상용 검사가 무슨 짓을 했느냐에 대한 얘기를 좀 자세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화영 부지사는요, 허위 진술을 하게 된 계기, 그리고
그 사이에 어떤 압박을 받았는지 요 얘기를 상세하게 계속해서 매일매일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에 불려갈 때마다 기술을 했어요. 그 내용을 하나씩 볼게요. 김성태가 체포된 이후 2023년 2월 3일을 지나면서 방용철, 안부수의 거짓 진술과 증언이 시작되었다. 그러니까 작년 2월이죠. 김성태는 대북 송금을 이재명과 경기도를 위해서 했으며 나하고 상의하였다고 진술했다. 법인카드 제공 경위에 대해서는 애매한 입장을 보였다. 방용철과 안부수도 김성태의 진술에 맞춰 대북 송금은 이재명과 경기도를 위해 했으며 나하고 상의했다고 허위 진술을 시작하였다. 계속 읽어볼게요. 김성태 체포 이전에 법인카드는 문승욱에게 주었고 북한과의 접촉은 이화영, 경기도와는 무관하게 진행되었다. 김성태와는 오래전부터 아는 사이이며 이화영이 소개한 것이 아니라는 진술을 했었다. 이게 누구? 원래는 방용철. 방용철이 원래 이렇게 주장을 하다가 갑자기 김성태가 체포되고 난 다음부터 말을 바꾼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방용철이 진술을 바꾸면서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압박이 시작된 겁니다. 이게 언제? 지난 2월부터 그랬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화영 부지사는 벌써 한 1년 가까이 검찰로부터 회유와 압박을 계속 받아왔다는 겁니다. 사실 검사들이요, 진술에 자신이 있고 진술의 그 신빙성이 있으면 굳이 다른 공범이 자백을 하라고 유도할 이유가 없어요. 왜? 증거가 나왔으니까. 증거 나왔다고 하면 땡이야. 자백을 하든가 말든가 그건 네가 알아서 하고 뭐 증거 나왔으니까 그만이지 뭐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증거가 있다면서 진술이 나왔다면서 너도 진술 받고 너도 진술 받고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 그건 뭘 말한다? 앞에 나온 진술도 사기성이고 조작성이고 그래서 뭔지 모르게 법정에서 인정될 가능성이 낮으니까 그 다음 완전 범죄를 위해서 그 다음 사람의 진술도 맞추겠다라는 얘기인 거죠. 따라서 검찰이 진술 좀 해줘, 진술 좀 해줘라고 하는 건 뭘 말한다? 그 자체가 이미 진술 조작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해서 지금 이화영 부지사가 상세하게 기록을 해둔 겁니다. 김성태, 방용철이 나를 압박하기 위해 만들어낸 허위 진술을 시작했다. 예를 들어 부지사 시절 현금을 제공하였다거나 경찰관 인사청탁을 하였다면서 돈을 줬다는 등의 진술이다. 자, 지금 이화영 부지사가 맨 처음 붙잡혀 간 거는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서 그 법인카드를 썼다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붙잡혀 간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법인카드 이화영이 받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받아서 다른 사람이 쓴 거야. 물론 그 사람이 이화영을 위해서 썼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화영을 위해서 썼다는 거 하고 그게 그 법인카드를 이화영한테 직접 줬다 하고는 달라요. 제3자가 이화영을 위해서 돈을 썼다 하고 이화영한테 직접 카드를 줬다는 완전히 다른 얘기란 말이야. 근데 지금 검찰은 뭐 이화영한테 직접 줬다는 식으로 지금 몰고 간 거야. 누가? 예, 김성태하고 방용철을 회유 협박해서. 그 내용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거죠. 검찰이 이런 짓을 하는 이유는 뭐? 야, 너 뇌물 혹은 정치자금법으로 들어갈래? 아니면 이재명 쪽을 좀 불어가지고 그냥 싸게 갈래? 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재명 대표를 물고 들어가려고 한 거야. 자, 검찰이 나와 관련된 사람들, 가족, 주변 지인 등에 대해 전방위적인 압박과 수사를 시작하였다. 자, 그 다음에 이 내용을 좀 볼게요. 이거는 이화영 부지사가 전달한 그 허위 진술 관련된 경위, 그 경위가 기록된 이런 자료인데요. 그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김성태는 박상용 검사가 있는 자리에서도 아, 형님, 제가 3, 4년 뒤에 다 진실 말할게요. 아,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이 순간은 좀 피합시다. 형님이 의리 지킨다고 이재명 살아날 거 아니잖아.
우리 화끈하게 좀 도와주세요. 조사 지긋지긋하지도 않아요. 우리 빨리 끝냅시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검사가 보는 앞에서. 사실 이 김성태의 얘기는 뭐다? 진술 조작을 해달라는 얘기잖아. 내가 3, 4년 뒤에 양심 선언할게. 근데 지금은 좀 피하자. 이거를 검사 없는 데서 한 게 아니라 검사 있는 데서 했다고. 그럼 뭘 말하는 거예요? 김성태의 진술과 이 검사의 이 의중이 서로 결합했다는 얘기지. 짜고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말도 짜고 나온 얘기지. 진술이 지긋지긋하지, 조사받는 거 지긋지긋하지 않냐? 빨리 끝내자. 빨리 끝내자고 거짓말을 해? 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자, 빨리 끝내자고 거짓말하는 순간에 영원히 감옥에서 빠져나와서는 나락에 빠지는 거야. 참, 아유, 참. 자, 계속 이어서 볼게요. 김성태가 박상용 검사뿐만 아니라 이 땡땡 변호사가 있는 자리에서도 대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그래서 검찰, 김성태, 쌍방울 관련자들 얘들이 이미 긴밀한 협력 구조에 있구나 라고 알게 됐다. 이 땡땡 변호사. 제가 알기로는 이 변호사가 그 이화영 부지사가 그 옛날에 그 맨 처음에 그 수임했던 그 로펌 소속으로 알아요. 자,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대목입니다. 박상용 검사를 비롯한 검찰은 김성태의 대북 송금이 비즈니스를 위한 계약금으로 보내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나의 진술을 받아야 이재명을 기소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검찰도 김성태가 보낸 돈이 이재명을 위해서 간 돈이 아니라는 걸 아는 거야. 그러니까 김성태가 북한에 송금을 하긴 했는데 그 돈이 누구 돈인지는 확실치가 않았던 거죠. 오히려 쌍방울의 비즈니스를 위해서 쌍방울이 지들이 북한에 투자를 한 거였단 말이야. 그런 것인데도 이걸 어떻게든 간에 이재명 대표를 올가매려고 이렇게 이어간 겁니다. 이거 누구 때문에 가능한 거겠어요? 윤석열과 한동훈이 있기 때문에, 뒷배로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검사들이 윤석열, 한동훈 믿고 이렇게 설치는 거 아니겠어요? 어쩜 이렇게 조작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죽이고 싶어가지고 지금 미치는 거야, 지금. 윤석열은 이재명한테 보복을 하고 싶은 거고요. 한동훈은 이재명을 잡아뜨려야지 지가 대통령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회유와 협박에 못 이겨서 이화영 부지사가 실제로 허위 진술을 했다고 하죠. 그 내용이 이겁니다. 2019년 7월 말 북한에 돈을 보냈다. 북한에 돈을 보낼 것이다. 라는 내용의 보고를 했다. 2019년 7월 29일 아침 10시에서 11시 사이에 보고를 드렸을 거다. 라고 합니다. 자, 시간까지 나왔어요. 이건 뭐다? 예. 그 진술의 신빙성을 위해서 이렇게 넣습니다. 그런데 하필 이 날짜는 어떤 날짜였다? 이재명 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건물에서 구조조정 비상전원 확보 의무화 토론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어떻게? 2019년 7월 29일 10시 21분. 네. 이화영 부지사가 이재명 대면 보고를 했다는 그 시간에 이재명 대표는 여의도에 있었던 거죠. 즉 실제로 진행된 허위 진술인 겁니다. 제가 볼 때 이화영 부지사는 어쩔 수 없이 검찰의 이 압박 때문에 허위 진술을 하면서도 이것이 허위 진술로 판정될 수밖에 없게끔 하는 그런 한마디로 이렇게 근거를 하나 심어 놓은 거죠. 그래서 날짜 이렇게 한 걸로 제가 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진술이 진행되기도 했다. 즉 검찰의 의도된 조작에 따라서 다시 할게요. 자, 보시다시피 검찰의 사건 조작이 실제로 성공한 사례입니다. 어떻게 보자면 성공한 사례는 아니죠.
진술이 허위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성공한 사례는 아닙니다만 실제로 검찰이 이화영 부지사를 회유 압박해서 일정한 진술을 만들어 냈었다라는 것이 여기서 입증이 됩니다. 자, 이게 검찰의 현재 모습입니다. 자, 이 내용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좀 많이 좀 전파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보셔서 아시다시피 박상용 검사라는 사람이 이화영 부지사를 엄청 괴롭혔다는 게 확인이 되죠.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견딜 수 없는, 그래서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이끌어냈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두 검사의 얼굴을 공개를 해 드릴까 합니다. 자,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이 검사들 얼굴을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박상용 검사입니다. 자, 박상용 검사. 이화영 부지사의 그 허위 진술을 받아내려고 가장 직접적으로 움직인 검사, 수원지검 검사입니다. 박상용 검사고요. 자, 이 박상용 검사의 바로 직속 상관이죠. 부장검사, 김영남 부장검사입니다. 자, 여러분 이 두 사람 얼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굳이 이 이화영 부지사와 관련된 얘기를 전해드리는 이유, 어떤 분들은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뭐 알고 계신 분들도 많으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세한 내용까지는 몰라도 이런 일이 있었구나 라는 거 언뜻 알고 계시는 분들도 꽤 계실 겁니다. 하지만 김영남 부장검사와 박상용 부장검사의 얼굴을 아시는 분은 드물 것 같아서 얼굴 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오늘 굳이 이렇게 방송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꼭 보시고요. 이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사람 탄핵 청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화영 부지사가 직접 이 두 검사를 탄핵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지금 민주당에서 이 두 검사를 탄핵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 하나씩 둘씩 진행 중입니다. 제가 볼 때 이런 자들이 탄핵을 당해야지 검사들이 앞으로 이렇게 사건 조작을 더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건 조작을 하면은 탄핵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걸 본인들이 직접 몸으로 느껴야만이, 그래야만이 절대 이들이 다시는 이런 짓을 안 하는 겁니다. 한동훈 탄핵도 중요하고요. 윤석열 탄핵도 중요합니다만 이렇게 밑바닥에 있는 일선에 있는 검사들 탄핵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지 일선 검사들이 이렇게 현장에서 나쁜 짓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댓글 한번 보고 갈까요?